타쿠미는 40세의 무능한 남자로 형편없는 직장에 다니며 인생에 대한 열정도 없었다. 그가 우연히 강철 연금술사 능력을 가지고 다른 세계로 소환되어 악신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게 된다. 그는 영웅 소환 마법의 대상도 아니었고 단지 몸이 파괴되는 사고로 인해 영혼만 남은 채 그 소환에 휘말리게 되었다. 타쿠미가 구름 위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날개 달린 여인 노란이 이 세계의 여신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적제국이 영웅을 소환하려고 밴드의 소환 마법을 사용했지만 끔찍하게 실패해 그의 몸이 파괴되었다고 설명한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여신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보내겠다고 제안한다. S급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녀는 어떤 능력을 원하느냐고 묻고 타쿠미는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겁쟁이라고 대답한다. 놀라는 그에게 연금술이나 대장장이 같은 제작 기반의 직업을 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마법의 수정인 딥스로트를 만들어서 말이다. 타쿠미는 모든 새로운 정보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놀라는 그를 강렬하게 그 행성으로 보내버린다. 그가 일어나서 호수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자 타쿠미는 자신이 17세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너무 잘생겼다는 사실에 빠르게 자위를 하고 싶어진다. 그 후 그는 노란이 자신에게 남긴 보급품을 확인하는데 금과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받은 기술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기본 마법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쿠미는 그 후 지역을 탐험하기 시작하고 땅에 누워있는 나무 괴물의 가지를 발견한다. 그의 시스템은 이 가지가 고급 품질의 것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무기를 발견했으니 바로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해 창을 만들어냈다. 다음으로 분석 기술을 사용해 주변의 거의 모든 식물이 약초임을 찾아냈다. 그는 많은 약초를 모아 아이템 박스에 넣었다. 그때 한 소녀의 비명이 들리고 곧 한 하인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숨으며 괴물에게서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뿔이 달린 토끼가 덤벼든다. 그것이 소녀에게 달려들자 타쿠미는 창을 사용해 한 번에 죽였다. 그 때문에 그는 레벨업을 하고 전사라는 직업을 얻지만 사실 그 직업을 원하지 않는다. 몰리라는 소녀는 정말 감명받아 그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타쿠미는 소녀에게 마을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흔쾌히 동의한다. 그녀는 뿔 달린 토끼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데 맛있기 때문이라 한다. 타쿠미는 곧바로 그것을 아이템 상자에 넣지만 나중에 자신의 능력을 너무 가볍게 드러낸 걸 깨닫는다. 한편 3명의 고등학생은 성 시도니아 제국에 떨어지고 황후 엘리자베스가 직접 그들을 맞이하러 온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영웅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이곳에 소환한 이유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소환된 소녀는 그녀를 전혀 믿지 않는다. 그때 그녀는 놀란에게서 특별한 스킬을 얻는데 그 스킬은 본능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소녀의 본능은 엘리자베스가 위험한 여자이며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타쿠미는 몰리와 함께 마을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그녀의 부모는 그가 몰리를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타쿠미는 잠시 마을에 머물 수 있냐고 묻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은 그를 마을의 대장장이에게 소개하는데 대장장이는 마을 주변 숲이 약초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자연 광산도 있어서 모든 종류의 장인들에게 좋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신이 나고 그때 몰리의 부모님이 마을에 그가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다고 알려준다. 타쿠미는 그냥 밖에서 캠핑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대장장이가 그를 위해 집을 빨리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타쿠미를 데리고 갑니다. 빈 땅으로 그는 흑마법으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만화를 소모하고 두통이 생기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법사가 드물기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고 타쿠미는 목수와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해 가구를 만들어 자신만의 집을 완성합니다. 그 후 자신의 상태창을 만지작거리며
직업을 전사해서 연금술사로 바꿉니다. 그것이 끝난 후 그는 대장장이의 도움으로 채굴한 광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구리 철은 광석과 함께 만화를 저장할 수 있는 마법 철광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쿠미는 연금술을 수행하고 모든 종류의 재료를 금으로 변환하는 생각에 이미 신이 나 있으며 그는 흥분하며 철광석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오염물을 제거하고 광석을 벽돌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로나 화려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많은 만화를 소비하지만 그의 흥분이 계속해서 작업하게 만듭니다. 곧 몰리가 저녁 식사하러 그를 부르러 집에 오지만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타쿠미가 모든 만화를 사용한 후 지쳐서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불러오고 부모님은 타쿠미를 꾸짖으며 그에게 만화 회복 물약을 줍니다. 다음 날 몰리와 엄마는 타쿠미가 다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의 진행 속도를 꽤 느리게 만듭니다. 그는 다음 날들에 더 많은 금속을 정제하는데 성공하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 몇 가지 도구도 만들어서 연금술 직업 레벨을 올립니다. 여가 시간에는 마을 대장장이를 도와 그의 마법으로 고급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어 대장장이 직업 레벨을 올립니다. 그 후 그는 몰리 아버지에게 가서 레시피를 복사해 보려고 몇 가지 물약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몰리 아버지는 기본 물약 몇 개를 빌려주며 타쿠미에게 나중에 자신에게 만든 물약을 팔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집에 가서 요리를 시작한다. 그는 제시 핑크맨과 월터 화이트를 칭찬하며 그는 우상들처럼 마법 같은 파란 약을 만들지만 색깔이 원래 레시피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날 이 중독자는 숲으로 가서 독이 있는 식물을 아무거나 먹기 시작하고 독을 정화하여 독에 대한 저항력을 얻고 정화 마법 레벨을 향상시킨다. 특히 위험한 식물을 먹고 회복 중일 때 거대한 갑옷을 입은 멧돼지가 그를 공격한다. 타쿠미는 괴물을 보고 당황한다. 그는 창으로 방역하려 하지만 멧돼지와의 충돌로 창이 부서진다. 타쿠미는 간신히 첫 공격을 피하고 나서 마법 공격을 쏘지만 둘 다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던 타쿠미는 갑자기 심하게 다친 독거미를 발견한다. 그는 이제 두 마리의 괴물과 동시에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자 거미가 멧돼지의 얼굴에 뛰어올라 그것을 산만하게 만든다. 멧돼지가 거미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무를 친다. 얼굴에 맞고 다시 타쿠미를 공격한다. 타쿠미는 이제 거의 포기할 지경이지만 갑자기 정말 위험한 생각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승리 방법이다. 멧돼지가 그에게 돌진하고 타쿠미는 피하지 않고 그냥 뛰어 올라간다. 그는 연금술 기술을 사용해 멧돼지의 뇌를 분해하여 즉시 죽인다. 그 후 그는 다친 거미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가고 앞서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거미의 상처를 치료한다. 그렇게 타쿠미는 돌아서기 시작했지만 그때 그의 시스템이 독거미를 길들였다고 알려줍니다. 타쿠미는 깜짝 놀라지만 그 거미는 강아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허수 없이 그것을 애완동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등의 무늬 때문에 그것을 메이플이라고 이름 짓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해 거미는 진화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타쿠미는 그 거미를 마을로 데리고 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타쿠미가 곤충을 길들였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워한다. 왜냐하면 보통 곤충은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쿠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는 그가 사냥한 거대한 멧돼지에 집중하라고 한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고기를 먹기 위해 파티를 열고 몰리의 아버지는 타쿠미에게 멧돼지에서 얻은 귀중한 재료를 준다. 그는 그에게 도시로 가서 좋은 가격에 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은 작은 마을에만 머물지 말아야 하니까. 반면에 놀라는 타쿠미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녀는 정말 그에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타쿠미의 발전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여신이 그곳에 도착해서 놀란에게 묻습니다. 타쿠미가 특별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새 몸과 특별한 능력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시도니아 제국의 소환보다 1년 먼저 세계로 보냈기 때문이라고요.
며칠 후 타쿠미가 깨어나자 갑자기 그는 메이플의 실크실에 쌓여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격분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고 왜 이딴 짓을 했냐고 묻습니다. 메이플은 긴장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바빴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아빠의 관심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했어요. 타쿠미는 자신이 약초를 만들며 메이플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쉬고 그녀와 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메이플은 기뻐서 그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몰리의 엄마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와서 타쿠미 위에 있는 거미를 보고 그가 이상하고 불법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타쿠미는 애완거미에게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때 몰리의 엄마가 눈치를 챕니다. 지붕에서 매달린 반짝이는 비단실들이 그녀의 탐욕스러운 면을 깨우며 타쿠미와 메이플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 여자는 빛나는 비단실로 셔츠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귀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이다.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모여 반짝이는 셔츠를 흠모하며 메이플은 그들 사이에서 즉시 유명 인사가 된다. 그녀는 마을 여성들의 관심을 즐기기 시작하며 타쿠미에게 오늘은 함께 놀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놀 수 없다고 타쿠미에게 말한다. 타쿠미는 그럼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쪽으로 향한다. 그를 위해 가벼운 가죽 갑옷을 준비한 대장장이 그때 몰리의 아빠도 그곳에 와서 타쿠미에게 언제 이사할 계획인지 묻는다. 타쿠미는 놀라게 되는데 그는 어떻게 그를 친절하게 대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미 그가 자신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남자는 그에게 이웃 도시의 상인이 그들에게 오는 중이라고 말한다. 다음 주에 마을에 가기로 했고 이미 그의 마차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그들의 배려에 깊이 감동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 보니 몰리의 엄마가 아침에 남편이 사냥한 뿔토끼의 내장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뿔토끼 내장이 가장 맛있는 고기라 말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제대로 손질하고 가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자신이 성스러운 원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즉시 고기를 정화합니다. 이것은 몰리의 엄마를 놀라게 하고 그녀는 그에게 정화 마법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이 마법은 일부 소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타쿠미는 일주일 내내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고 심지어 손펌프를 설치하여 물 공급을 쉽게 한다. 상인 파펙이 마을에 오자 다음 주에 그는 그 벽을 보고 깜짝 놀란다. 몰리의 아버지와 대장장이가 밖으로 나와서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곧 타쿠미도 그곳에 도착한다. 그는 상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몰리의 아버지에게 마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기본 치유 물약 100병을 집에 남겨두었다고 말한다. 그는 집에 치유 물약 100병을 남겨두었다고 몰리의 아버지에게 말한다. 파펙은 치유 물약이 정말 고품질처럼 보여서 깜짝 놀란다. 그는 더 자세히 볼 수 있냐고 묻는다. 그가 물약을 살펴보는 동안 타쿠미는 몰리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들은 단풍 실크로 만든 특별한 재킷을 선물했고 타쿠미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 후 타쿠미는 마차에 올라탄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감정을 느끼며 이 마을이 이 세상에서 그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감동적인 작별 인사에 파펙의 경호원조차 눈물을 흘린다. 그 후 금발 남자는 자신을 히스라고 소개하고 붉은 머리 소녀는 릴, 그리고 조용한 발디는 보거라고 말했다. 파펙은 이들이 C급 모험단이며 자신이 그들의 경호원으로 고용했다고 말한다.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붉은 머리 릴이 가방에 대해 묻는다. 타쿠미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그의 애완거미가 있다고 밝혀준다. 이 소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고 릴은 길들여진 거미를 더 가까이서 보려고 한다. 메이플은 그가 변태라고 생각해 즉시 그의 머리를 들이받고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그녀를 안아주는 대머리 남자의 무릎 위로 간다. 새 모험가가 메이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는 동안 파펙은 타쿠미에게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준 치유 물약을 사고 싶다고 말한다. 거래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파펙은 앞에 몬스터가 있어 마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 타쿠미가 밖을 살펴보니 고블린 몇 마리가 다가오고 있다. 모험가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 행동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파펙은 이미 바지를 적시고 있다. 모험가들은 쉽게 고블린을 처치하고 그 이후로 그들의 여정은 평화롭다. 3일 후 그들은 볼턴시에 도착하고 타쿠미는 먼저 모험가 길드에 가기로 한다. 그는 연금술사 길드에 등록하고 싶지만 접수원이 그런 길드는 없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낙담했지만 모험가로 등록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메이플을 자신의 펫으로 등록한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파펙 회사에 방문해 자신이 가진 물약에 대해 거래를 한다. 파펙은 물약에 대해 좋은 가격을 제안하고 타쿠미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데 1분이나 걸려서야 이 거래 하나만으로 일본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파펙은 유명해지면 같은 물건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타쿠미는 너무 믿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는 파펙이 숨은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이상적으로 그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를 속여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파펙이 그에게 작업실이 있는 집을 얻으라고 제안한다. 그래야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타쿠미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럴 만한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펙은 집을 그냥 임대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타쿠미에게 그들의 좋은 부동산 중 하나를 보여주라고 한다. 집사는 그를 대저택으로 안내한다. 부속 작업장이 있고 임대료도 꽤 저렴하다. 타쿠미는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지만 어쨌든 거래를 수락한다. 다음날 그는 저택으로 이사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법으로 병이 시트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것은 불편해서다. 그것 때문에 많은 만화를 소모하고 만화를 보충하기 위해 만화 물약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비명 소리를 듣는다. 타쿠미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밖으로 달려나가고 충격적으로 메이플이 파펙을 고치 안에 넣어둔 것을 발견한다. 타쿠미는 당황하며 거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는다. 거미는 사람들이 이걸 즐긴다고 대답한다. 타쿠미는 마을 아이들만 이걸 즐겼다고 말하지만 사실 파펙은 고치 속에서 정말 편안함을 느낀다. 어쨌든 타쿠미가 그를 풀어주고 메이플을 대신해 사과한다. 파펙은 개의치 않고 이를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다. 타쿠미가 화장실 방향을 가리키자 파펙은 반짝이는 도자기 병이 뚜껑을 보고 깜짝 놀란다. 타쿠미는 폐기물을 즉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한다. 파펙은 정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묻는다. 타쿠미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인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파펙은 동의하지만 같은 병이 좌석을 100개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그게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타쿠미는 동의하고 파펙은 도와줄 사람을 구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꾼 대신 노예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타쿠미는 이 말에 충격을 받지만 파펙은 노예를 얻으면 자신의 신성 마법을 세상에 숨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신성 원소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교회에 의해 포섭되어 치유 마법으로 착취당하고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이를 이해하지만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예를 고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파펙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하며 그를 믿을 만한 노예 상인에게 데려간다. 그가 누군가를 데리러 안으로 들어가면서 타쿠미는 그곳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하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예쁜 엘프 소녀가 나타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집에 가라고 차갑게 말하며 혼란스럽게 한다. 엘프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이곳은 그와 같은 아이가 올 곳이 아니니 그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어쨌든 타쿠미는 곧 노예 회사를 운영하는 고스 밀프를 방문한다. 소개가 끝난 후 파펙은 고스 엄마에게 타쿠미가 아니라는 말을 한다. 그는 노예 계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편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도덕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노예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노예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이는 소유자가
노예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음식, 의복, 그리고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들은 노예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없으니 벗어머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타쿠미는 결국 이것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는다. 먼저 고스 엄마가 그에게 노예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빚을 갚을 만큼 일하면 반드시 해방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인생을 개과천선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예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전쟁 포로들도 머물 곳을 얻기 위해 노예로 잡혀갑니다. 마지막으로 불행하게도 도둑들에게 납치되어 불법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펙은 다쿠미를 대신해 말하며 해방될 수 없는 전쟁 노예를 원한다고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타쿠미는 비밀로 해야 할 기술과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미가 타쿠미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묻자 그는 자신의 집을 돌봐주고 원자재 수집과 길드 퀘스트 중에 경호도 해줄 사람을 원한다고 답한다. 엄마미는 그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노예 2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어렸을 때 산적에게 납치된 마리아라는 소녀를 부른다. 그녀는 교육을 잘 받았고 가사일에 능숙하다. 타쿠미는 그녀가 은근히 귀여워서 마음이 끌린다. 그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집 크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자신이 모두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왜 이렇게 귀여운 그녀가 아직도 이용 가능한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를 차지하려는 남자들이 줄을 서 있어야 하니까. 이 칭찬에 마리아는 얼굴이 빨개지고 타쿠미에게 말한다. 그녀는 오직 그의 집안일만 할 것이라고, 그의 방에 몰래 들어와서 무슨 날것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타쿠미는 당황하며 최선을 다해 그녀를 설득하려 한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시그마 남성임을 강조한다. 고딕엄마는 그들이 준비됐다고 말한다. 그들이 형성할 준비가 되었다고. 지금 계약을 맺고 그렇게 마리아는 타쿠미의 노예가 된다. 그때 엄마가 타쿠미에게 지금 그의 경호를 맡을 전쟁 노예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리아는 소피아라는 소녀가 한 명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 미녀는 그녀에게 제안할 자격이 없다며 급히 짐을 싸라고 말한다. 이 대화를 듣고 타쿠미는 소피아가 궁금해져서 적어도 그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한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가고 소피아가 타쿠미가 이전에 본 같은 엘프 소녀라는 것이 밝혀진다. 엄마는 그에게 그녀가 50년 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고 말한다. 엘프들과의 전쟁 이후로 그녀는 주인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소피아의 몸에 전쟁의 상처가 가득하다고 말하며 어떤 저주로 인해 그녀의 마법도 봉인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전투원이나 경호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타쿠미는 에미엘러프에게 소피아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사적으로 그녀는 그들을 방에 혼자 두고 떠난다. 소피아는 다시 한번 타쿠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억지로 그녀의 상태에 창을 들여다보며 그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팔다리의 부상과 저주 때문에 지금은 쓸모가 없다. 그는 만약 그녀를 치료할 수 있다면 그녀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엘프와 계약을 맺겠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지금 자신이 사쿠라보다 더 쓸모없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타쿠미는 자신이 고칠 수 있는 클럽의 회장이라고 말한다. 곧 서류 작업이 완료되고 멜리프가 두 소녀를 타쿠미에게 묶는 계약 마법을 시전한다. 그 후 그는 집으로 향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메이슐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다. 소피아는 당황하며 주인의 머리에서 괴물을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쿠미는 메이플이 사실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며 그만두라고 한다. 소녀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다쿠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녀석임을 받아들인다. 그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고 각자 방을 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빈 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는 집안의 목욕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여자들은 정착하자마자 바로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자 마리아는 엄마가 소피아를 보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소피아를 매우 보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쿠미는 특별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소피아는 아까 본 계약서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타쿠미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그녀는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 한다. 그 후 그들은 식당으로 가고 타쿠미가 모두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마리아는 불평하며 짜증을 내는데 요리는 본래 그녀의 일이기 때문이다. 타쿠미는 어떻게든 그녀를 달랜다. 소피아는 그가 노예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타쿠미는 자신은 그렇게 느긋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그는 페이백으로부터 소포를 받고 시장에서 장을 본다. 가는 길에 교회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노란의 조각상을 보고 그녀에게 기도를 시작한다. 그는 시도니아 제국이 이 나라의 종교도 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도 그녀를 숭배하는데 왜 노란은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노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녀가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타쿠미는 눈을 뜨고 자신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다시 죽은 건 아닌지 당황한다. 놀라는 그에게 방금 대화를 위해 호출했다고 말하고 그녀의 시도니아와의 관계 및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원래 그녀를 숭배하는 창조의 교회가 있었지만 그 후 시도니아 제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숭배하는 신성한 빛의 교회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시도니아는 그들의 힘을 이용해 더 많은 추종자를 얻고 창조의 교회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놀라는 인간의 사소한 일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후 그녀는 타쿠미에게 그녀가 그에게 준 다른 축복들은 영원히 지속되겠지만 또한 곧 소진될 작은 플롯 암호도 함께 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마침내 깨닫는다. 지금까지 자신을 도운 모든 사람들은 논란의 축복으로 인해 그에게 온 것임을.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려있다. 기도가 끝나고 그는 다시 교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곧 집으로 돌아오고 바로 그때 메이플이 그를 덮쳐 넘어뜨린다. 소녀들이 그의 물건을 주워주기 위해 오는 동안 타쿠미는 소피아가 특별한 소포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즉시 아이템 박스를 사용해 그녀에게서 치운다. 그는 실험을 하러 작업실로 서둘러 가지만 이제 소피아는 마법 종이에 포장된 소포에 호기심을 느낀다. 그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호해야 할 소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며 타쿠미를 따라 작업실로 간다. 그녀의 공포 속에서 타쿠미는 독이 담긴 냄비에 칼을 담근 후 그 칼로 자신의 손을 베고 성스러운 마법으로 독을 정화하여 소피아를 치료할 수 있는 성스러운 마법 레벨을 올린다. 그는 내내 고통에 신음하며 갑자기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한다. 이는 소피아를 자극하여 그와 대면하게 만든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 만약 그가 마리아에게 무슨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타쿠미의 품에 무너진다. 그는 그녀가 매우 피곤해 보이고 손에 가벼운 상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치유하려 하지만 저주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다. 치유 마법에 저항하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마법을 사용해 그의 성스러운 마법이 레벨업한다. 그 후 그는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고 마리아는 그녀에게 소피아가 너무 흥분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진다고 알려준다. 타쿠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뒤 저주 해제 마법과 고급 치유 마법을 소피아에게 시전해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잘린 귀를 다시 자라게 한다. 소피아가 나중에 깨어나자 마리아는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소피아는 자신의 귀가 치유된 것을 보고 놀라고 심지어 마법도 되돌아온 것을 알게 된다. 마리아가 갑자기 그녀를 안으며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가고 타쿠미는 그들 사이에 오해를 풀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독을 스스로에게 주입한 뒤 치유 마법으로 독의 단계를 높여 그녀를 도려 했다고 말한다. 또한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녀가 실수로 그의 독초 일부를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소피아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냐고 묻자 타쿠미는 자신이 나는 그녀를 고칠 수 있다. 클럽의 회장임을 상기시킨다. 소피아는 이로 인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타쿠미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충성을 맹세한다. 다음날 타쿠미는 연금술에 관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간다. 그리고 도서관에 그 주제에 대한 책이 단 4권밖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는 연금술이 이렇게 간단한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다 갑자기 그 책들이 고대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신에게 받은 축복 덕분에 자신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한다. 상인들의 보복을 위해 병이 시트를 만드는 중이다. 곧 그는 100개를 다 만들고 나서 한동안 대량 생산을 쉬기로 결심한다. 마리아가 그에게 다음에 무슨 계획이냐고 묻자 그는 세상을 탐험하는 작은 모험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소피아가 그의 경호원이 될 거라고 하고 마리아는 그동안 집에 머물면서 돌보라고 한다. 하지만 마리아도 그 모험에 함께 가고 싶어 한다. 타케미는 비전 투원을 미지의 지역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어 그녀의 부탁을 듣고 긴장한다. 또한 집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다. 마리아는 타케미도 소피아도 메이플도 없이 집을 혼자 지키는 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 변기가 놓인 것과 같다며 울기 시작한다. 타케미는 왜 이 멍청한 빨간 머리가 이상한 비유를 하는지 궁금해 하지만 그래도 그녀를 데려가야 한다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와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감정에 호소한다. 타케미는 점점 마음의 방어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마리아의 스탯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상태창을 들여다보는데 마리아가 완벽한 배틀메이드일 뿐만 아니라 스탯도 자신보다 더 높다는 걸 알게 된다. 타케미는 그 사실에 놀라고 마리아는 다시 한번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소피아가 마침내 일어나서 타케미에게 마리아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말한다. 가는 길에 자신이 마리아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후 타케미는 마침내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는 소녀들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데려간다. 그들이 사용할 무기와 방어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는 그들에게 어떤 무기를 원하는지 묻고 소피아는 즉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무기 종류를 목록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단검과 단검에 능숙하다고 말하지만 소피아는 그녀에게 창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단검은 공격력이 그리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녀들이 창으로 훈련하는 동안 타케미는 바느질에 몰두하여 그들을 위해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재미삼아 무기에 디자인을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마법 주문을 걸어 더 내구성 있게 만든다. 그는 그런 다음 마리아를 위해 만든 칼들을 바라보고 그 칼들이 그녀의 풍만한 허벅지에 차여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이 상상은 이 변태에게 심한 코피를 흘리게 하지만 그는 아직 멈추지 않는다. 그는 소녀들의 치수를 재야 갑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치수를 재려고 하면 아마 코피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술 하나를 사용해 마리아와 소피아를 꼭 닮은 나무 인형을 만든다. 다행히도 메이플이 등장하기 전에 그가 인형들에게 몸을 비비기 시작하지 않게 되었어요. 타케미는 메이플에게 거미 실크를 부탁하고 그는 인셀의 열정으로 갑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는 일반 옷처럼 보이는 갑옷을 완성했고 여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 맞는지 감탄했어요.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어떻게 그들의 치수를 그렇게 정확히 알았는지 묻고 그는 메이플이 그의 더러운 비밀을 밝히기 전에 말을 막았어요. 그는 먼저 그들에게 무기를 점검하라고 요청한 후 마법을 더 빨리 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스릴로 만든 마법 반지를 준다. 그 후 세 사람은 모리아와 소피아가 모험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모험가 길드로 향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타케미는 세 사람을 하나의 파티로 등록한다. 그 집을 녹여하게 접수원이 그에게 거의 한 달이 지났다고 말하며 모험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 퀘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타케미는 그도 같은 이유로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는 쉬운 퀘스트를 선택하기 위해 퀘스트 게시판으로 간다. 갑자기 뚱뚱하고 못생긴 패거리들이 몰려오고 그들은 여자들에게 자기들 파티에 참여하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윙크보다 더 잘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타케미는 그걸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인간 하마와 맞서러 간다. 내부는 겁에 질려 있지만 그는 누구든지 그의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둘 수 없다. 으다. 그는 하마에게 크기를 보고 말한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 무거워서 슈퍼맨도 들어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에 화가 난 뚱뚱한 남자가 타케미를 때리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몸을 금속으로 바꾸는 주문을 사용했다. 결국 히포는 손이 부러지고 그의 부하들이 타케미를 공격하려고 할 때 길드 마스터가 나타나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는 히포의 부러진 팔을 보고 타케미에게 그가 한 일인지 묻는다. 마리아는 그를 변호하려고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 다행히 접수원이 와서 대머리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길드 마스터 바락은 패배자들 무리에게 길을 잃고 그 후 사무실에서 타케미의 파티에 전화를 겁니다. 그는 타케미에게 히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하지만 접수원이 희미한 만화의 흔적을 보았다고 말하자 타케미는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지 숫 조각을 꺼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것으로 몸을 코팅한 후 맞았다고 설명합니다. 바락은 이제 타케미가 연금술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수원이 말하길 그의 팀에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 많은 인셀들이 그를 괴롭히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타케미를 즉시 D등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제안하여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그 승진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퀘스트를 수행하라고 요청한다. 길드장은 허락을 하고 소피아와 마리아도 찬성하므로 타케미는 퀘스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한다. 첫 번째 퀘스트는 고블린을 처치하는 것이며 메이플의 도움으로 타케미의 파티는 빠르게 그들을 찾는다. 소피아가 먼저 달려가 2마리를 처치하고 나머지 2마리는 타케미와 마리아를 향해 돌진한다. 메이플이 그녀의 비단실로 그들을 묶고 그 다음 타케미와 마리아가 쉽게 마무리한다. 그 후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고블린과 코볼트를 사냥한다. 타케미는 고블린을 너무 많이 본다며 걱정한다. 소피아는 근처에 고블린 장군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많은 고블린 부하들이 있다. 보통 그중 한 명을 쓰러뜨리려면 최소 5개의 드랭크 파티가 필요하지만 소피아는 셋이서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타케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지만 소녀들은 폭력을 갈망한다. 갑자기 메이플이 곧 진화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즉시 시공간 마법으로 포켓 차원을 만들어 그녀를 그곳에서 쉬게 한다. 그리하여 3사람은 고블린 본거지로 향하고 소피아는 그곳에 약 300마리의 고블린이 있다고 예측한다. 타케미는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소피아에게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인질로 잡힌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바람 마법을 사용해서 고블린들을 마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마법 주문을 충전한 뒤 무방비 상태인 고블린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립니다. 곧 고블린 장군이 나와서 전투를 벌이며 타케미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는 창으로 공격을 막고 즉시 불마법을 써서 중간 정도로 구워버립니다. 그 후 타케미와 소녀들은 고블린과 싸우느라 완전히 지친 채 길드로 돌아오고 모은 마법석과 자원들을 보고 접수 담당자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타케미에게 길드 마스터의 사무실로 오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완전히 지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락의 사무실로 간다. 바락은 여러 드랭크팀이 고블린 장군을 처치해야 하는데 타케미의 그룹이 혼자서 해냈다고 화를 낸다. 갑자기 주머니 차원이 그의 대머리 앞에서 다시 열린다. 그리고 한 손이 그를 밀어낸다. 메이플은 반거미 반인간 하이브리드로 진화한 후 주머니 차원에서 나오고 즐겁게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길드 마스터는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는 타케미에게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 며칠 후 마리아가 타케미의 작업실에 와서 부끄러워하며 자신과 소피아를 위한 속옷을 만들기 위해 옷 조각을 좀 달라고 한다. 타케미는 그 조각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마리아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스케치를 보여준다. 타케미는 그것들이 정말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여 현대적인 속옷을 스케치한다. 리본까지 완성된 그 속옷을 보고 마리아는 정말 신이 나서 그에게 한 세트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때 메이플이 주머니에서 튀어나와 타케미에게 팥팩이 왔다고 말한다. 타케미가 그를 보러 가자 그는 상인인 것을 발견한다.
메이플의 진화된 모습을 본 후 기절해 있었다. 나중에 파펙은 타케미에게 도시를 다스리는 고두윈 후작이 정화 기능이 있는 화장실에 관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의 성으로 가야만 한다. 처음에는 귀족을 만나는 것에 걱정했지만 고두윈은 성실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자신의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앞에서는 머리 숙일 준비가 된 훌륭한 행정가입니다. 그는 다케미에게 자가정화 화장실과 고블린 장군 격파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성시도니아 제국이 그에 대해 알게 되면 반드시 그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케미는 집에 도착할 때쯤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이 부드러운 천을 건네주고 자신이 마리아와 소피아를 위해 속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자 다시 힘이 납니다. 그는 이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두 사람을 위한 한 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는 그 후에 여자애들에게 신어보라고 하지만 자신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겁먹고 말을 꺼내지 못한다. 그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아버리는데 사실 여자애들은 기꺼이 보여주려고 했었다. 며칠 후 다케미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냉장고 3대를 새로 만든다. 여자애들은 냉장고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걸 발견하고 문을 열고 그 앞에 앉는다. 다케미는 오존층 파괴에 관한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어떻게 철과 다른 원소들을 결합해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변을 냉각시킬 수 있는 마법 장치를 사용해서 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마리아에게 이 상자가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이제 항상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어서 고마워했어요. 타케미는 소피아가 좋아하니까 파란색을 계속 갖고 있기로 했어요. 남은 2개는 파페크 사무실로 가져가서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는 소녀들에게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소피아는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케미는 조만간 모험을 떠날 것이니 그때까지 장비를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길드로 가서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같은 최고급 재료에 대해 배우려 하지만 접수원이 이곳에서는 너무 희귀해서 대장장이들이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알려준다. 그는 다케미에게 드워프의 나라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시도해보라고 권한다. 그들이 훨씬 더 숙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는 다케미가 연금술사라는 것을 떠올리고 직접 미스릴을 합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는 다케미가 연금술사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스스로 미스릴을 합성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북서쪽의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이지만 대장장이 길드에 소속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접수원이 또한 허점을 생각해내고 타케미에게 광산 내에 괴물을 처치하는 퀘스트를 수락하면 괴물을 사냥하는 동안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하고 갑자기 길드 마스터가 그 뒤에 나타나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시가 트레인트라는 나무, 괴물을 처치하여 얻을 수 있는 트레인트 목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그것들이 광산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합니다. 타케미는 발디가 너무 가까워서 긴장하지만 그는 광산으로 가는 길에 트레인트 사냥 요청을 받는다. 길드장은 그에게 광산 여행에 경호원을 요청한 대장장이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타케미에게 그 일도 맡아달라고 한다. 타케미는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맡게 된 것을 깨닫지만 길드장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와 그의 여자들에게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퀘스트를 수락하고 광산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다. 접수원은 일주일이 걸린다고 말한다. 일반 말로는 약 4일이 걸리고 괴물 말로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괴물 말이 없어요. 그때 타케미가 마을을 떠나면서 만난 빨간머리 모험가 리엘이 나타나서 그의 파티가 지금 괴물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와 리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리엘은 길드 마스터에게 가는 길에 버팔로를 사냥했기 때문에 상하기 전에 배달하러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그는 내일 친구들에게 돌아갈 예정이고
타케미는 그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릴은 기꺼이 동의하고 타케미와 함께 냉장고를 보고 완전히 미쳐버린 페이팩을 만나러 간다. 그는 타케미가 미스리를 얻으러 광산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괴물말이 끄는 마차를 빌려주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서 광석을 사기를 원한다. 타케미는 기꺼이 거래를 수락하고 페이팩은 그에게 더 많은 냉장고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다. 그 후 타케미는 다양한 대장간을 확인한다. 누군가 그에게 미스리를 줄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리엘은 적대적인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싸우는 대신 타케미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후드로 가려진 공격자가 그를 넘어뜨리고 자신이 소피아임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리엘이 자신의 남자 주인을 납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처치하려고 하지만 타케미가 그녀를 막습니다. 그들은 오해에 대해 리엘에게 사과합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제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곧 집에 도착하고 리엘은 메이플스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타케미가 3명의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부러우면서도 자신은 아직 싱글이라는 사실에 질투를 느낍니다. 이후 타케미는 자신의 여자들에게 길드에서 받은 퀘스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로 동의합니다. 다음 날 리엘이 집을 나선 후 타케미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적의 공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텅스텐 검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나하지만 그것에 연금술 스킬을 사용하는 건 정말 어렵다. 그는 어떻게든 그것을 텅스텐 블록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2개의 검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마나를 소모한다. 3일 후 타케미와 그의 일행은 출발한다. 대장장이 다간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들이 트린트가 발견되는 숲에 도착하면 마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그 주위에 방어막 주문을 걸며 나무 괴물들을 사냥하러 간다. 타케미는 트린트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들과 상대해본 경험이 있다. 그녀는 어떤 나무가 사실 변장한 트렌트인지 구별할 수 있고 신호에 맞춰 타케미는 그들이 찾은 첫 번째 나무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나무 괴물은 방역하려 하지만 그들은 쉽게 공격을 막고 쓰러뜨린다. 갑자기 거대한 트렌트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빠르게 처리하려면 마법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바람 마법을 사용해 나무 괴물들을 물리친다. 마리아가 흑마법으로 그들을 살아묻는 동안 타케미는 계속 무기를 사용하며 싸우고 전투 관련 기술을 레벨업하고 있다. 그들이 모든 트린트를 물리쳤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보스가 나타난다. 소피아는 마법으로 가지를 자르고 마리아와 메이플도 그녀를 도우며 그러나 보스 트린트는 빠르게 가지를 재생하고 계속 공격한다.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그의 검에 불마법을 걸어 트린트의 몸통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그는 즉시 그렇게 한다. 그는 자신의 검에 불을 붙이고 괴물을 찔러 죽인다. 괴물이 죽으면서 2개의 과일을 떨어뜨리고 소피아는 그것들이 기적의 사과라는 희귀 아이템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그들은 호루스라는 광산 도시로 도착하고 대장장이가 그들에게 퀘스트를 준다. 퀘스트는 광산의 광석을 먹는 철모를 처치하는 것이다. 곧 그들은 광산으로 들어가고 타케미의 최대 행운 덕분에 그는 빠르게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광석을 찾는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메이플은 감지한다. 어떤 몬스터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모두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때 타케미가 빨리 끝낼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철두둥실이 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그는 마법으로 밝은 빛을 만들어내어 몬스터를 눈부시게 하고 기절시킵니다. 그 후 소피아는 쉽게 두더지를 처치하고 타케미는 설명합니다. 두더지는 항상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밝은 빛에 익숙하지 않다고요. 아이들은 전투가 이렇게 빨리 끝나서 실망했어요. 특히 자신의 기술을 뽐내고 싶어 했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방해받지 않고 많은 광석을 채굴할 수 있고 곧 고향 도시로 돌아옵니다. 타케미는 대간보의 작업장에 가서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다루는 기본을 배웁니다. 그는 다음 며칠을 포지드 인파이어의 결승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내고 결국
다양한 재료를 광석과 결합하여 서로 다른 원소 속성을 가진 미스릴 합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를 사용하여 갑옷을 수정해 더 가볍고 더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동시에 공격력도 강화됩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그들의 갑옷이 마법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자신의 갑옷은 그가 플래시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데모를 보여주기로 결심하지만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벽에 프렌치 키스를 하며 민망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본 것을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든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소피에게는 바람창을 그리고 불의 창을 건네줍니다. 마리아와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뻐했어요.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그녀의 주된 임무는 그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튼튼한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타케미는 그녀를 위해 방패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그녀를 위해 방패를 만들었지만 완성할 때쯤에는 정말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능숙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가 기술적인 일을 도와줄 조수를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며칠 후 파펙은 타케미를 찾아와 신성 제국 시도니아가 그가 만든 정화 마법이 담긴 마법병이에 주목했다고 전한다. 최근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야기했고 특허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신성 마법은 그들의 신이 내린 선물이므로 다른 이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기를 발명한 사람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신성 마법을 인간의 배설물 청소에 사용한 것은 모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신이 준 선물을 이용해 스스로 정화 주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성직자들이 시도니아의 성스러운 빛 교회로 모두 돌아가야 한다고 위협하는 사절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타케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파펙에게 너무 엄격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묻고 상해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이 지역에 2개의 주요 종교가 있으며 그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신 나란을 숭배하는 창조교회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창조교회의 사제들은 그들의 인구를 치유하기에 충분하며 시도니아의 사제들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타케미는 이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귀찮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한다. 하지만 파펙은 긴장한 채로 그에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도시 영주의 도움으로 타케미의 마법 화장실과 냉장고 샘플을 왕에게 보냈고 이제 그는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 타케미는 깜짝 놀라지만 파펙은 그에게 왕을 보러 가달라고 간청한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초대를 수락한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여자들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그들에게 일주일 안에 수도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그는 소녀들을 위해 어두운 원소 마법석을 사용해 새로운 망토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존재를 숨기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후 소피아와 마리아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가고 타케미는 교회에 가서 여신 놀랑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영역으로 부르고 그가 아무런 재물 없이 기도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왕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한다. 그가 무언가를 준다면 안전한 여행을 기원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신성광명의 교회가 숭배하는 여신 안나트에 대해 묻지만 놀라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여신이라고 주장하며 안나트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타케미가 시도니아 제국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소환한 영웅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보통 다른 세계에서 영웅을 소환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는 그들에 대해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 놀라는 긴장하며 그녀가 이 세계로 보낼 때 시간에 손을 댄 것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그를 1년 전으로 보내었고 그 말은 몇 달 후에 영웅들이 시도니아에 소환될 것이라는 거야.
타케미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왜 그랬냐고 논란에게 묻었어. 그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며 그의 이마를 때려서 기절시켰어. 타케미가 눈을 뜨자 그는 교회에 돌아와 있고 노란이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그는 영웅들과 만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잊기로 한다. 곧 그는 소피아와 마리아를 위한 은폐 로브를 만드는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다음에는 마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매번 여행할 때마다 마차를 빌리는 것이 지겹기 때문이다. 소녀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신이 나고 특히 마리아는 타케미에게 도시 외곽숲에서 그들의 마차를 끌어줄 몬스터 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운이 좋으면 더 강한 짐승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즉시 숲으로 향하고 메이플은 정말로 다른 몬스터를 그들의 그룹에 추가하게 되어 신이 납니다. 갑자기 한 늑대 몬스터가 덤불에서 나와 그들에게 달려오지만 공격하는 대신 그냥 지나쳐갑니다. 타케미는 그의 은신 로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소피아는 몬스터와 싸워서 훈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곧 야생 멧돼지 몬스터를 처치하고 소피아는 그들의 여정을 위해 고기를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타케미와 소피아는 근처에서 쓰러진 나무를 하나 발견하고 그들은 목재를 모아 마차를 만들기로 한다. 세 사람이 자원을 채집하는 동안 메이플은 지루함과 짜증을 느끼고 혼자 먼저 길을 나선다. 가는 길에 쓰러진 나무가 잔뜩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베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한 마리의 부상당한 드래곤 호스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간다. 드래곤 호스가 번개를 발사해 공격하고 그 모습을 본 그렇게 무섭고 다친 모습에 메이플은 타케미를 만났던 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말에게 자신에게는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막 그를 부르러 가려던 순간 두 마리의 괴물이 나타난다. 그녀는 그들이 용마를 다치게 한 자들이란 걸 깨닫고 거미줄로 그들을 묶어 말에게 던지자 말이 그들을 완전히 제압한다. 갑자기 괴물무리 전체가 도착하고 메이플은 자신과 말을 보호하기 위해 비단실로 장벽을 만든다. 괴물들이 장벽을 찢기기 시작하고 메이플은 텔레파시로 타케미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는 그가 대전목을 수확하느라 너무 몰두해 자신을 잊었다고 두려워한다. 그녀는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희망을 잃는다. 왜냐하면 모두 그녀를 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용마도 쓰러진다. 몇 분 만에 괴물들이 장벽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메이플은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용매에 매달린다. 하지만 곧 타케미가 머리에 손을 얹는 걸 느끼고 그를 보자마자 울면서 그를 꼭 껴안는다. 소피아와 마리아는 밖에 있는 괴물들을 처리했다. 메이플은 울면서 타케미에게 왜 자신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았냐고 묻고 타케미는 그녀의 두꺼운 실장벽 때문에 텔레파시 연결이 막혔지만 연결이 약해지는 걸 느끼자마자 곧장 그녀를 찾으러 달려왔다고 말한다. 메이플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타케미에게 용마를 구해달라고 말한다. 그는 치유 마법을 시도하지만 용마는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한다. 게다가 소피아는 더 많은 괴물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타케미에게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메이플은 그가 용마를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그는 메이플과 함께 용마를 자신의 주머니 차원에 넣기로 결정합니다. 소피아는 그에게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괴물을 주머니 차원에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타케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 도중에 떨기 시작하며 술을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만화 물약 몇 개를 주려 했지만 그가 그것도 하기 전에 의식을 잃고 만다. 소녀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지만 반나절이 지나도 그는 깨어나지 않는다. 소피아는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타케미가 드래곤 말을 자신의 주머니 차원에 넣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의 몸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한다. 그녀는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이플이 자신의 쪽에서 주머니 차원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피아는 그녀와 연락하기 위해 타케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만화 흐름을 따라 메이플에게 닿는다. 그녀는 드래곤 호스에 대해 묻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메이플은 그들이 갑자기 낯선 곳으로 데려가면 폭력적으로 반응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소피아는 그녀에게 숲에서 만든 것처럼 장벽을 만들라고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드래곤 호스의 시야를 차단하고 그녀를 제어할 수 있다. 메이플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하며 정원에서 마을을 데려오겠다고 말한다. 그 후 마리아는 집안의 다른 일을 돌보기로 결정하고 소피아는 타케미와 함께 남는다. 그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 소피아가 그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감정이 복받치고 마리아는 그저 지켜본다. 그들을 밖에서 데리고 와서 운송을 시작한다. 그 후 타케미는 메이플이 용마를 돌보고 있던 장벽으로 간다. 그녀는 말에게 주인이 치료해 줄 수 있지만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용마를 빠르게 길들이는 데 성공한 후 강력한 치유 마법을 사용해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남은 에너지가 비단 장벽을 태워 없앤다. 모두가 이를 보고 기뻐하고 메이플은 타케미에게 말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다. 그는 그녀를 카멜리아라고 이름 짓고 메이플은 새 친구를 안아 가족으로 맞이한다. 며칠 후 타케미는 그의 대장장이 친구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카멜리아를 위해 말굽을 만들고 싶고 마차에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타케미가 최근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는 상인으로부터 냉장고와 물약 주문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카멜리아와의 사건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좀 쉬라고 말하지만 타케미는 괜찮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모험가 길드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한 소년이 괴물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타케미는 접수원에게 차를 요청하고 그는 대략적인 도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괴물의 스케치를 건넨다. 접수원은 그들의 보고가 정확하다고 믿지 않으며 지금까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길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타케미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묻고 또 다른 애완동물을 등록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접수원은 타케미가 데려올 괴물에 놀라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다. 타케미가 포켓 차원을 열고 카멜리아가 메이플을 등에 업고 그 안에서 고개를 내민다. 겁에 질린 접수원이 즉시 그들의 실루엣을 괴물 스케치와 일치시킨다. 길드의 모든 사람이 카멜리아와 메이플의 조합이 자신들이 본 괴물임을 알아채고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다. 타케미가 이해하기도 전에 길드 마스터가 엄하게 그를 사무실로 부른다. 한편 소피아는 한때 자신이 속했던 노예 상인을 찾아가 타케미의 기술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노예가 있는지 묻는다. 고스모음, 엄마는 지금 당장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업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한다. 엄마는 소피아가 타케미와 계약한 이후로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그냥 고맙다고 하고 자리를 떠나는데 그때 장을 보고 있던 마리아를 만난다. 둘은 대장간에서 타케미를 데리러 가기로 하지만 그가 나무더미 위에서 자면서 나무 토막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대장장이가 소녀들에게 타케미가 너무 지쳤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중간에 쓰러진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은 위험하지 않지만 계속 독한 작업 스케줄을 유지하면 영원히 잠들 수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다음날 타케미는 호화로운 마차를 완성하고 소녀들은 마차 안이 더 크다는 사실에 멍해진다. 타케미는 어렸을 때 닥터 후를 많이 봐서 공간 마법을 사용해 마차 내부를 확장했다고 말한다. 이건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완벽한 집이에요. 여행 중에도 흔들림조차 없을 거예요. 소피아는 이게 대륙 전체에서 가장 호화로운 마차임에 틀림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깔끔한 성격의 마리아는 여행 중에도 집안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해요. 곧 그들은 수도로 출발하고 카멜리아가 마차를 끌며 빠르게 달려요. 마리아와 메이플은 마차를 몰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요. 마차 안에서 타케미와 소피아는 전혀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다. 계속 달리느라 카멜리아도 빠르게 레벨업하고 곧 타케미와 그의 일행은 파펙과 고두윈 경과 합류한다. 파펙은 타케미의 마차를 보고 싶어하고 안에 들어서는 순간
호화로운 내부 시설을 보고 바로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다케미에게 자세한 내용을 캐묻기 시작하며 그 비밀을 알게 해준다면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고두윈은 가라테 손날로 그를 내려치며 자제하라고 경고한다. 파펙은 그 후 조금 진정하고 고두윈은 타케미의 마차를 칭찬하기 시작한다. 그는 최근에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마차가 있다면 그의 명성과 그의 영토의 명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타케미는 고두윈조차 자신에게 마차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가 지불할 금액을 알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고두윈은 이런 마차에 100플래티넘 코인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그 금액이 일본에서 자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만큼 충분하다는 생각에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다. 어쨌든 그들은 서둘러 여행을 떠나고 며칠 후에 왕도가 도착한다. 숙소에 도착하자 파펙은 다케미에게 자신이 가진 것과 같은 마차를 왕에게 보여줘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 고두윈 모두 왕이 특별한 마차를 보면 다케미를 높이 평가하고 크게 보상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왕과의 면담이 5일 후이기 때문에 파펙은 그때까지 마차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케미에게 집에 돌아가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하지만 다케미는 모두에게 더 편리할 테니 5일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재료와 작업할 장소가 필요하고 파펙은 기꺼이 그것을 준비해 주겠다고 한다. 그날 늦게 다케미는 소녀들에게 파펙의 아이디어를 전하며 버튼이라는 남자가 소유한 큰 노예 회사에서 작업할 공간을 마련했다고 알린다. 소피아는 그 이름을 고스맘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고 그녀는 다케미에게 버튼의 회사가 꽤 신뢰할 만하고 유명하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마차 설계도를 뒤지기 시작하지만 그때 소피아가 그에게 너무 무리하고 있으니 제작을 도와줄 조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괜찮다고 고집하지만 소피아는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라고 말한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그녀는 일 도울 노예를 구하려면 버튼 회사에 상담하라고 한다. 타케미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는 노예상인 버튼을 만나 자신이 연금술 관련 일을 도와줄 사람을 원한다고 말한다. 버튼은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편 소피아와 마리아는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메이플이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소피아는 메이플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찾아 데려오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미 여우 소녀가 메이플을 보고 소변을 지린 상태라 조금 늦었다. 소피아는 혼자 도망친 메이플을 꾸짖고 그 후 여우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녀는 소피아를 보고 조금 설레기 시작한다. 소피아가 다음으로 책을 집어들자 여우 소녀는 연금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이야기하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소피아는 메이플을 안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를 뒤에 남겨둔다. 하지만 가는 길에 다케미를 만나게 된다. 그는 소피아에게 노예 후보를 만날 때 동행해 달라고 말하고 소피아는 흔쾌히 동의한다. 알고 보니 리바라는 이름의 여우 소녀가 버튼이 다케미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다케미가 자신의 일에 대해 리백에 말하자 그녀는 지금까지 모두가 자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점점 긴장하기 시작한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치를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녀가 일을 찾지 못해 아픈 어머니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다. 타케미는 그녀에게 연금술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고 모두가 항상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며 리바는 침묵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타케미에게 리바가 혼자서 연금술과 마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그녀의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수준의 연금술 매니아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들은 즉시 잘 통하고 다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복잡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해하고 타케미는 리백에 그녀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연금술 원을 준다. 리바는 즉시 원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달콤한 것을 만드는 레시피라는 것을 깨닫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을 수 없다.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책을 검색해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다시 거절당할까 두려워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녀는 타케미에게 연금술 원이 그녀의 고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한 후 또 다른 취업 기회를 망쳤다고 생각하며 무너진다. 하지만 타케미는 일어나서 손을 뻗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하라고 초대한다. 리바는 자신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타케미는 그녀가 연금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보여 시험에 합격했다고 확신시킨다. 그와 함께 노예상에는 계약 주문을 사용해 리바의 소유권을 타케미에게 넘기고 타케미는 그녀에게 능력에 따라 일일 임금과 인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다. 리바는 모든 임금을 자신의 마을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곳은 매우 가난한 곳이고 타케미는 그 말을 듣고 놀란다. 리바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계속 도우려 한다. 타케미는 이 점이 조금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리바가 돈을 벌지 못하면 빈노예로서 자유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타케미 밑에서 일하면서 리바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 숙련되면 결국 그녀의 급여 등급도 크게 오를 거야. 그리고 설령 그녀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타케미 같은 주인을 섬기며 행복할 거야. 그렇게 타케미는 리바를 데리고 나머지 선원들을 만나러 간다. 마리아와 메이플은 너무 신나서 리바를 놀라게 한다. 그는 진정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들은 신입에게 따뜻한 환영을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리바는 그들의 솔직함과 열정에 감동받는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타케미는 리바를 여관 뒷뜰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그는 연금술을 사용해 아다만타이트 마차틀을 만든다. 리바는 장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눈이 반짝인다. 그리고 타케미는 그녀에게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가 틀을 닦고 광내는 동안 자신이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조금 든다. 하지만 타케미는 이 마차의 주문 공식은 그가 그녀에게 이전에 보여준 사탕의 공식과 정말 비슷하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연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흥분과 열정이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녀가 모든 것을 빠르게 배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며칠 후 타케미는 리바의 도움으로 마차를 완성하고 왕에게 선물하기 전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와서 그것이 그의 마차인지 묻는다. 타케미는 그 노인에게 그것이 왕에게 줄 마차라고 말하고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덧붙인다. 노인은 감명을 받고 타케미에게 더 놀랍다고 말한다. 그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유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타케미는 그가 이렇게 유명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노인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고 바로 그 순간 파펫과 고드윈이 달려오는데 그 노인이 바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타케미는 방금 왕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하지만 로보스 왕은 그에게 형식적일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다. 파펫과 고드윈도 왕 앞에 무릎을 꿇지만 왕은 그들에게 이것은 비공식적인 만남이니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공식 회의가 정말 귀찮다고 말하며 그래서 천재 연금술사를 직접 만나러 여기 왔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의 위생 문제를 해결한 다케미의 스마트 화장실에 감사를 표하며 그를 기리기 위해 큰 잔치를 열고 싶었지만 이웃들의 불필요한 관심을 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케미는 그 마음을 이해하며 시도니아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로보스 왕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 후 다케미는 마차를 왕에게 선물하고 보상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왕은 그의 보좌관들에게 그가 오늘 타케미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그의 보좌관은 그가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타케미가 만드는 독특한 마법 장치들이 수출되기 시작하면 그는 원하던 것보다 더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타케미는 그의 집으로 돌아오고 그는 단순히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팩에게서 공식적으로 구매한다. 그 일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노예들의 임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지만 마리아와 소피아는 모든 필요가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원하지 않으며 타케미는 가끔 그들에게 용돈을 준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탐욕스러운 자본가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 특히 자신과의 계약이 끝나는 시간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엘프이기 때문에 타케미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생을 그의 무덤을 지키며 보낼 계획입니다. 마리아는 타케미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무덤이 옆에 있기를 원하고, 그는 이러한 심플들에게 말문이 막힙니다. 다음 날 리바는 타케미에게 자신도 모험가로 등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레벨업을 하고 그에게 더 유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그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등록시키고 접수원은 심지어 그녀의 월급에서 리바의 집으로 돈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 후 그는 타케미에게 자신의 모험가 파티의 이름을 정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길드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타케미는 자신이 정말로 모험가가 되고 싶지 않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길드 마스터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동의도 없이 타케미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훈련은 발디가 타케미를 아무 준비도 없이 이리저리 때리는 것뿐이고, 리바는 상사가 맞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뿐이다. 길드 마스터는 소위 훈련 시간 동안 계속 타케미에게 파티 이름을 생각하라고 요구하고, 그가 디디 파티 같은 민망한 이름을 내놓을 때마다 하늘 높이 날려버린다. 나중에 타케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몸에 멍투성이었고, 다음날 발디의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자들에게 파티 이름을 제안해달라고 부탁한다. 마리아와 리바는 타케미가 더 심한 혼쭐을 날 것 같은 엉터리 아이디어를 내놓고, 반면 소피아는 타케미를 망가뜨린 길드 마스터에게 분노한다. 그녀는 늙은 발디에게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지만 타케미는 그만두라고 요청한다. 그것은 단지 훈련일 뿐이며 그 덕분에 유용한 기술 몇 가지를 레벨업했다고 말이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왠지 진정되지만 타케미는 자신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그는 리백의 마법 주문을 빠르게 발동할 수 있는 마법 반지와 힘을 증강시켜줄 마법 지팡이를 준다. 또한 메이플에게는 무기도 가질 수 있도록 울버린 발톱을 준다. 그 후 길드 마스터가 그의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 그를 방문하고, 타케미가 매번 허접한 파티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는 그를 땅에 내리칩니다. 타케미는 이렇게 가다간 소피아가 화를 내고 그 늙은이의 경력을 끝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의 충격적으로도 그녀는 그에게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비겁하게 굴지 말고 길드 마스터의 공격에 맞서 더 열심히 방어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길드로 가서 접수원이 호위 임무를 전달하고 타케미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들은 그 임무를 맡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승진시켜 줄 것이고 타케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그 직후 그들은 파펙 회사의 고위 임원의 경호 임무를 맡아 출발한다. 경호원 역할을 하며 함께 움직인다. 타케미는 타케미에게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정화장치를 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마을은 유제품으로 유명한 곳이다. 타케미는 이 세계에도 유제품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때 갑자기 그의 소녀들이 앞에 괴물이 나타났다고 경고한다. 그들 앞에서는 유니콘 늑대와 고블린 사이에 영토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메이플은 카멜리아에게 피카츄를 시켜 모두를 즉시 죽임으로써 전쟁을 멈추기로 결정한다. 며칠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상인이 이를 보는 동안 다케미는 일행을 데리고 유제품 요리를 시도해본다. 그는 식당에서 크림 스튜를 주문하는데 지구에서 먹던 스튜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비슷해서 향수를 느낀다. 밤에는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향수의 감정이 다케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밥도 먹고 싶어하고 소피아가 그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런 작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작물은 그들의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케미는 적어도 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마리아가 그들이 수도에서 쌀을 팔고 있다고 말하자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소피아가 왜 그렇게 쌀을 먹고 싶어 하느냐고 묻자 다케미는 자신이 아시아인이라는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는 그냥 쌀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그녀에게 돌리며 그녀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향이나 그곳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운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런데 그녀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그의 부추를 핥기 시작한다. 그녀는 수년간 저주 때문에 갇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다 다케미가 그녀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 기회를 줬다고 한다. 그녀는 현재의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다케미에게 날개를 준 것에 감사하고 그는 갑자기 그들의 파티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이 세상에 왔을 때 자신에게 날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날개를 준 이는 여신 논란이었다. 그는 여자들에게 파티 이름을 논란의 날개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묻고 모두가 정말 멋지고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한다. 이틀 후 그들은 임무를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케미는 몸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즉시 집안에 독가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를 공격한 암살자들이 그의 여자들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독에 약해져서 방역할 수 없고 암살자 중 한 명이 다케미에게 다가가 그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메이플이 포켓 차원에 숨어 있었고 그녀는 암살자의 무장을 해제시켜 다케미가 그를 쓰러뜨릴 기회를 준다. 다른 암살자는 인질들을 버리고 달아나 다케미를 공격하려다 결국 기절당한다. 그 후 다케미는 소녀들을 치료하고 독을 해독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메이플은 그들에게 집 주변에 더 많은 암살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른 시간에 카멜리아를 마구간에 데려다 주면서 그들을 발견했고 타케미를 도우러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을 코쿤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타케미는 즉시 길드 마스터와 기사들을 호출하여 암살자들을 체포하고 끌고 가게 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타케미에게 이 문제를 고두윈 경에게 즉시 알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살자들은 사이도니아 제국에서 보낸 것이 거의 확실하며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타케미는 고두윈을 만나러 가고 고두윈은 그에게 어젯밤 그를 공격한 암살자들이 신성한 빛 분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들은 심지어 신성한 사이도니아 제국에서도 미친 사람들로 여겨지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빛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에 나선다. 타케미는 그 사람들이 도둑이 아니라 암살자라는 사실에 정말 충격받고 두려워한다. 그가 바라던 것과는 달리 말이다. 고두윈은 그 이유가 타케미가 만든 마법병이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병기가 생기기 전에는 사제들이 주기적으로 성스러운 마법으로 정화해야 했고 그것이 시도니아 사제들이 큰 돈을 벌던 방법이었다. 이제 타케미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을 빼앗자 그들은 그의 목을 노리고 있다. 타케미는 잠시 은둔할까 고민하지만 고두윈과 그의 부하들은 그가 그들의 장소에 머물면 더 안전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타케미의 모험 중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신 휴식을 취하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그의 파티가 그 도시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소피아가 타케미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확신시키자 길드 마스터는 그가 모험가로 계속 일하도록 설득합니다. 그 후 타케미는 모험가 길드에 가서 그의 파티 이름인 노린의 날개를 등록한다. 접수원은 그 이름이 꽤 화려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타케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누군가 그를 암살자에게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높은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 밤에 타케미는 여자들에게 접수원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어떤 현상금 사냥꾼들이 곧 그를 공격할까 두려워한다. 그는 여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아지지만 소녀들과 기사들이 자신을 지키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집 주변에 마법 장벽을 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그 장벽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는 그 장벽을 치기 위한 마법 장치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리백에 그 일을 도와달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는 그들이 야외에서 모험을 할 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소피아는 그가 파티에 합류할 탱크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모든 여자들은 타케미에게 남자가 그의 파티에 합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들은 그의 하렘이 커질수록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다. 타케미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여성 탱크나 공격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소피아는 그에게 고스 슬레이브, 상인 마미에게 연락하라고 제안한다.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후 여자들은 잠자리에 들고 타케미는 안전장치를 위한 마법진을 만든다. 다음날 아침 리바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소피아가 다가와 자신도 돕고 싶다고 한다. 타케미는 그녀와 리백에 금속판에 연금술 문양을 새기게 하고 나중에 그 위에 요정 가루를 뿌리기 시작한다. 그때 메이플이 카멜리아를 타고 거대한 비단 인형들을 적 골렘인 척하며 돌진하는 모습을 본다. 리바가 골렘도 연금술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이미 알고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그들의 핵심은 정말 복잡해서 그는 아직 하나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리바는 골렘이 그들의 파티에 완벽한 탱커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타케미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자신의 기술 문제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는 방벽장치 작업을 재개하고 그것들을 연결하자마자 그의 만화 조작 기술이 최대치에 도달하며 주문 제어 기술로 진화한다. 타케미는 만약 주문 제어 기술을 레벨에 업할 수 있다면 골렘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시도니아의 황제는 신성 광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붙잡혔고 잡히기 전에 자살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가 말한다. 더 큰 계획이 있으니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궁정 마법사는 그들에게 영웅을 소환하기 위해 고대 마법진을 완성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웅을 소환하는 데 필요한 마력은 최소 몇 달이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 다케미는 연금술로 골렘의 핵을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메이플이 그에게 골렘을 길들일 수는 없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는 즉시 소피아에게 가서 골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고대 유적에서 떠돌이 돌 골렘이 발견되고 던전에서 철 골렘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여기 던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소피아에게 골렘을 얻으려면 철 골렘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탱커나 공격수 없이 던전에 돌진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케미는 운에 맡기고 파티를 이끌고 던전으로 향한다. 던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거대한 떠돌이돌 골렘을 발견하고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골렘을 물리치려면 골렘의 제어처, 핵심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그 핵심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갑자기 골렘이 그들을 발견하고 돌아서며 타케미와 소피아는 그 눈이 빛나는 것을 보고 몸을 숙인다. 소피아는 이 골렘과 싸우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케미는 골렘을 얻으면 우리 파티에 강력한 탱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즉시 골렘과 맞서기 위해 뛰어내리고 그의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간다. 골렘이 그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고 소녀들이 그를 둘러싼다. 하지만 타케미는 골렘과 어떤 연결고리를 느낀다. 그는 소녀들에게 발포를 멈추라고 지시하고 골렘에게 다가가 한참을 응시한 후 이 골렘이 여신 논란과 관련된 유적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임을 깨닫고 지금은 그에게 내려진 여신의 축복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타케미는 자신의 길들이기 능력을 골렘에게 사용해보고 놀랍게도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한다. 모두가 놀라지만 메이플은 또 다른 주니어가 생겨서 신이 난다. 그녀는 다케미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고 그는 23주년 된 골렘에게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 골렘은 그들과 소통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케미는 음성 상자를 달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상태로 도시로 데려가면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생길 것이다. 타케미는 골렘을 자신의 주머니 차원에 넣어 옮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골렘은 갑자기 모든 무게를 떨쳐내고 자신의 축소판으로 변한다. 집에 도착하자 타케미는 타이탄의 새로운 몸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노예들과 중요한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한다.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경악하며 타케미에게 말한다. 그를 위험에 내버려 두고 어디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는 타이탄과 자신의 두 애완동물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잘 보상해 줄 테니 그가 떠난 후에도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소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갑자기 마리아가 창을 그에게 겨누며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자신을 지나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보내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무너진다. 소피아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며 타케미에게 그가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힘든 시기에 혼자 두라고 말하며 가장 잔인하게 모욕했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모든 소녀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자신의 곁에 남아 함께 적과 싸워줄 것을 부탁한다. 소녀들은 흔쾌히 동의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타케미는 아다만타이타와 미스릴로 타이탄의 새 몸을 완성한다. 무기와 방어 능력을 장착했고 이제는 말을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타케미는 파워레인저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 꿈을 이루었다. 자신의 몸처럼 들어가서 조종할 수 있는 거대한 타이탄 버전입니다. 타케미가 자신의 노력에 성공해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항상 그를 개인 넷플릭스처럼 지켜보는 놀라는 그 골렘에게 너무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조수가 끔찍한 소식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시도니아 제국이 숭배하는 여신 아나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나트라는 여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성한 빛의 교회에 강한 신앙심 덕분에 그녀는 서서히 실체를 갖추며 악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논란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의심해왔고 그것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도니아와 그 영웅들에 의해 반드시 시작될 지구상에 심각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다케미에게 새로운 몸과 강력한 축복을 주어 세상을 구할 수 있게 했다. 며칠 후 다케미와 그의 일행은 랭크 던전 탐험에 도전한다. 던전 내 몬스터들은 더 강하지만 골렘 타이탄 덕분에 그들은 보스들의 공격을 견뎌내고 빠르게 처치하며 던전을 빠르게 진행한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던전의 마지막 층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 후 여정을 재개하고 곧 보스방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S급 지구 드래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타케미는 S급 몬스터와 맞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메가 타이탄을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지구 드래곤이 꼬리로 그들을 공격하며 흩어지게 합니다. 타케미는 메이플과 타이탄에게 드래곤이 꼬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래곤을 눌러서 거미줄로 땅에 고정합니다. 소피아는 드래곤의 꼬리를 찔러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타케미 마리아 리바가 마법으로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타케미는 타이탄에게 레이저 빔을 사용해 드래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며 큰 피해를 입힙니다.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드래곤의 갈비뼈가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모든 괴물의 약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즉시 카멜리아를 소환해 드래곤과 맞서 싸우게 하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검에 번개 마법을 부여하고 드래곤의 입 안으로 던져 안에서 감전시켜 죽입니다. 모두 성공적인 던전 탐험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타케미는 즉시 도시 영주 고드윈에게 소환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 중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괴물들 때문에 아직 인간 정착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타케미는 그 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곳에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같은 희귀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두위는 타케미가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흥분합니다. 그는 그곳에 마을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타케미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고 고두위는 다른 마을에서 그의 개발 작업에 대해 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조수가 강가 근처이면서 괴물 서식지와는 꽤 떨어진 곳에 대해 타케미에게 알리기 시작한다. 그곳이 그들이 마을을 지으려는 장소이며 타케미는 대화의 흐름에 점점 빠져드는 듯하다. 소피아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하며 타케미에게 이미 현상금이 걸려있고 마을을 짓는 것이 온갖 주목을 그에게 끌게 될 거라고 상기시킨다. 타케미는 모두 진정하고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한다. 그는 고두윈에게 왜 그곳에 마을을 개발하려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 그는 그 지역에 그렇게 빨리 도착했고 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약 1년 전 왕국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마을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부패한 귀족들 때문에 그 일이 영구히 중단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으며 지금 고두윈은 그들을 위한 영구 정착지를 곧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가 말하길 그것이 그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하며 타케미는 소피아가 다른 이유를 묻지 못하게 막으며 일을 수락한다. 소피아는 그것이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걱정하지만 타케미는 그에게 집을 잃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의 집을 잃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그는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한다. 곧 타케미와 그의 무리가 그 장소에 도착해 마을을 만들기 시작한다. 경계의 높은 벽을 마법으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벽 주변의 구덩이를 파고 연금술로 벽을 강화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수로를 채우는 작업을 분담한다. 물과 나무를 베어내며 빠르게 기초를 다진다. 그 후 그들은 몇 채의 집과 농장을 짓고 타케미가 만족하면 소피아를 도시로 보내 그들이 난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고두윈에게 알린다. 고두윈은 타케미가 단 10일 만에 마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그는 난민들을 즉시 그곳에 정착시키도록 보낸다. 난민들은 그 마을이 괴물로 가득한 지역에 있다는 소문만 들었고 정부가 그들을 없애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들은 이미 부패한 귀족들과 끔찍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쓰레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은 거의 도시만큼 크고 중앙에 성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어. 그룹을 이끄는 야간 대장은 타케미에게 도대체 이곳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고 그는 모두를 위한 집을 짓고 관공서용 성을 세우고 농업을 위한 농지도 준비했다고 설명해. 야간 대장은 그가 10일 만에 이 모든 걸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고 타케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넘겼어. 그 사이 사람들은 새 집을 고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만니라는 이름의 토끼 소녀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소피아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여자의 남편이 지난 마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소피아는 혼자서 농장을 돌보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타케미를 돌보는 다른 일을 제안한다. 곧 타케미와 마리아와의 면접을 주선하고 그들은 만니에게 그녀의 일이 그들이 바쁠 때 집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건과 급여는 정말 좋지만 만니는 남편이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이후로 귀족들을 믿지 않아요. 그녀는 타케미와 일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그가 틀렸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타케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요. 그는 그녀에게 마음이 바뀌면 찾아오라고 말해요. 하지만 매니는 집을 떠나며 확신해요. 그는 그녀를 노리고 있는 욕망에 가득 찬 동물일 뿐이라고.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이 마을에서의 삶이 지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녀는 아예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마을을 떠난 지 5분 만에 이 녀석은 위험한 몬스터들과 마주친다. 한편 타케미는 여전히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 겪는 거절에 대처하고 있다. 메이플이 몬스터 공격을 알리자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랬듯이 몬스터와 싸우러 보내질 거라 생각하며 당황한다. 하지만 타케미는 야간 대장에게 마을을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일행이 밖에서 몬스터를 상대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킨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문으로 달려오고 타케미에게 매니가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고 전해줘. 그리고 그녀를 반드시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약속해. 그들은 마을 벽을 넘기 위해 메가 타이탄을 타고 가고 매니는 마을로 달려가지만 문이 닫힌 것을 발견해. 두 마리의 늑대 괴물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그녀는 죽을까 두려워해. 다행히도 타케미가 제때 도착해 그녀를 구하고 곧이어 나머지 일행도 남은 괴물들을 처리하고 돌아와. 매니는 타케미를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녀가 그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즉시 그녀의 손수건으로 묶어준다. 그녀는 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부상을 감수했는지 묻고 타케미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매니는 자신이 그에 대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고 그에게 자신을 하녀로 임명해달라고 부탁한다. 타케미는 아무런 의문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모두가 기꺼이 그녀를 일행에 환영한다. 숲 한가운데 갑자기 요새가 나타난 마을 소식이 곧 다른 나라들에 전해지고 그때 시도니아 황제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다. 볼튼 왕국이 자신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그 마을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딸 엘리자베스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대륙을 지배할 영웅들을 소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한다. 곧 시도니아 제국은 금지된 주문을 사용해 3명의 영웅을 소환한다. 그로 인해 대륙 전역에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퍼져나간다. 타케미와 그의 일행은 이상하고 섬뜩한 만화를 강하게 느끼고 그는 자신이 이 세계에 소환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그는 노란이 자신을 1년 전으로 보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은 영웅들이 마침내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